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한국 정부가 갑자기 재벌 기업들에게 50% 이상의 고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의 주가가 반토막 날까요? 현대차가 해외로 공장을 옮길까요? 아니면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릴까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금 정책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재벌과 정부 간의 이 복잡한 게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고세율 부과가 정의로운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경제를 파괴하는 독일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겁니다. 재벌, 영어로는 체이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가족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대기업 집단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삼성그룹, 이건희 일가가 지배, 현대차그룹, 정몽구 일가가 소유, LG그룹, 구본무 일가, SK그룹, 최태원 일가.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요? 놀라운 사실은 상위 10대 재벌이 한국 GDP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 경제의 대부분이 몇 개 가문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재벌의 긍정적 측면,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 중소기업 성장 기회 제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논란. 그렇다면 이제 왜 재벌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재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위 1%가 전체 부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재벌 일가의 몫입니다. 반면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조세 회피 논란입니다. 재벌들은 복잡한 지배구조와 해외 법인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각종 스캔들과 특혜 논란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 문제, 최순실 게이트 연관성,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재벌에 대한 고세율 부과를 주장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 국가 재정 확충,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하지만 정말로 고세율을 부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겠습니다. 2025년 어느 날, 한국 정부가 재벌 기업들에게 기존보다 2배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발표 당일, 코스피는 10% 이상 급락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고 현대차, LG 등 모든 재벌 계열 주식이 폭락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한국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퍼집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국가 신용도에도 빨간불이 켜집니다. 공장 재벌의 대응. 삼성은 즉시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내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 현대차는 더 구체적입니다. 인도와 베트남 공장 확장을 검토 중이며 국내 신규 투자는 보류한다. LG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사 이전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재벌들의 로비 활동도 격화됩니다. 정경련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하강 그래프 경제적 파급 효과. 첫 달, 제조업 투자가 20% 감소합니다. 재벌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달, 협력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문량이 줄어들고 일부는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셋째 달,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재벌들이 채용을 동결하고 일부는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의실로의 사회적 반응. 국민 여론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지지 측, 드디어 재벌들이 제대로 된 세금을 낸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다. 반대 측, 경제가 무너지는데 2년만 앞세우는 게 말이 되나? 일자리는 누가 책임질 건가? 청년층은 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재벌을 비판해왔지만 정작 취업 기회가 줄어들자 갈등에 빠집니다. 아시아 오스트랄리아 대륙이 보이는 지구본 국제적 반응.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은 기뻐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한 감정 때문에 복잡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려를 표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대 그래프 6개월 후 결과. 긍정적 측면, 국가 세수는 30%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소득 불평등 지수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 측면,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실업률이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혁신 투자는 40% 감소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대기업에 대한 고세율 부과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미국의 사례. 바이든 정부는 기업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최저세율 제도를 도입해 대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경험.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일본은 대기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 경기 침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독일의 접근법. 독일은 협력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대기업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노사 공동 경영, 지역 사회 기여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대륙 OECD의 글로벌 최저세율,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15%의 최저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성공의 열쇠는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벌을 파괴하지도, 그렇다고 현상을 그대로 두지도 않는 해결책은 없을까요? 전등 단계적 세율 조정, 갑작스러운 고세율 부과 대신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기업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돈다발 조건부 세율 적용, 사회 기여도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세율을 낮춰주는 거죠. 막대 그래프 투명성 강화,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조세 회피를 막는 데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해외 법인의 세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거죠. 악수 사회적 대화, 정부, 재벌,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대안을 찾는 방법입니다. 갈등보다는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거죠. 재벌에 대한 고세율 부과는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잘못 실행하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실행하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재벌의 혁신 능력은 살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것,
경제 성장은 유지하면서도 그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평성을 위해서라면 경제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정을 위해 현상을 유지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제 이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